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관심은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개의 법안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가장 관건으로 떠올라 있는데요. 네. 지금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사과를 고심만 하고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고성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또 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 의원 간의 갈등이 최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 또한 변수로 꼽힙니다. 네, 다만 8표가 이탈해야 가결이 되는데요. 네. 이 가결이 될 경우 지도부 총사퇴는 물론 이제 대통령실과 당까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결될 정도의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온다? 좀 이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은 건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골라서 전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사법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때문에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우려는 드러내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는 명확히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런데 법안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된다면서요. 이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겠어요? 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도 말했듯 용산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도 대통령실이 어떠한 기조 변화라든지 여사의 사과라든지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석에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고 불만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용산의 경고 성격으로 이탈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아직 지난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고요. 정부 예산안도 아직 논의 전이기 때문에 단일 대우가 깨지는 시점으로는 너무 이르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 트리거가 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의원들이 고심을 하는 포인트입니다.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개혁신당도 대통령 배우자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김건희법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나섰어요. 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장 약한 고리로 야당의 계속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국민들에게도 가장 잘 먹히는 프레임이라고 야당은 보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부결되더라도 국정감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혁신당이 제안한 김건희법을 들여다보면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정의하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이 골자입니다. 다만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영부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반발이 나왔는데요. 해당 법안 역시 민주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특검법과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당내 기류는 어때요? 원래는 친윤계와 친한계가 명확히 갈리는 부분이 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사과인데요. 최근에는 친윤석열계 내에서도 일부 조금 시일을 두고 적절한 때에 사과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대통령실 역시 이러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친윤계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의 95%는 가짜 뉴스인데 만약 명품 가방 의혹 하나로 사과를 하게 되면 다른 의혹들도 다 사실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반면 친한계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더 안 좋아지더라도 국정 책임자로서 사과를 할 건 책임 있게 사과를 하고 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한 것에 대해선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이뤄질 수 있겠어요?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적 책임과 이제 국민정서법이 적용되는 도덕적 책임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당 내에서도 이제 여러 우려를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사과를 고심하는 단계까지는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사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 시기나 방법이 관건이 될 텐데요. 사과를 하게 되더라도 앞서 대통령이 언급했듯 부적절한 처신 등의 단어를 통해서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공격사주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먼저 왜 이런 논란이 불거졌는지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시점은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서입니다.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 서울보증보험 감사가 유튜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이른바 공격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한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네. 이른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인데요. 윤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키운 겁니다. 이 김대남 감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 행정관까지 지냈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윤한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당대회 당시에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것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한동훈 대표는 좌파 유튜버와 결탁해서 나를 대표해서 떨어뜨리려 한 배우가 누구인지 이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이 김대남 감사가 몇 시간 만에 탈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친한계에서는 이를 끝까지 조사를 해서 윗선이 누구인지 또 김대남 감사가 이 서울보증보험 감사로 들어간 게 누가 힘을 써서 들어간 것인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고요. 반면 친윤계에서는 개인의 일탈이고 대통령실에서 일했다고 대통령과 영부인이 모두 그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챙겨준 바도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보세요? 일단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이 친분 때문에 김대남 감사가 대통령실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제 감사로 내보낼 때도 전혀 특혜나 챙겨준 게 없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해명이 충분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진상조사를 통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했다고 합니다. 한 대표가 이 사건 직후에 주변 측근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보고 좌파라고 하더니 좌파 언론과 손을 잡아 나를 무조건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려고 했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일단 좌파 유튜버와 결탁해서 당 내부를 공격한 사안인 만큼 심각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김대남 감사와 대통령 부부가 설사 친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친윤계 의원의 두 사람이 이제 지목이 되고 있어요. 이 김대남 감사와 같은 강원도 출신인 권성동 의원 그리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함께 일한 강순규 의원 이 두 사람이 김대남 감사를 챙겨준 인물이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이 두 의원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기보다 이번 사안을 키워서 친윤계를 겨냥하고자 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친윤계에서도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고자 좀 판을 키우려는 거다. 이걸 키운다고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 또 여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외되면서 이른바 당정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를 사실상 걷어찼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한 대표와는 정말 강을 넘은 감정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더 이상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해석이 당 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원내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회동에서 가장 핵심은 오늘이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포결되는 김건희 특검법, 최상명 특검법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탈표 단속, 단일 대우를 주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한 대표를 빼고서 원내 지도부를 꼭 만나야 했던 이유도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 참석자 중에 이제 한 지도부에게 물어봤어요. 왜 한 대표는 왜 빼고 만나느냐?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네.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소위 미니선거인데요. 그런데 이 선거 결과가 가져올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얽혔기 때문입니다. 부산 금정구나 인천 강화구는 원래는 국민의힘의 승리가 높게 관측이 됐었는데요. 인천 강화군에서는 안상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요. 부산 금정구에서는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제 변수가 됐어요. 진짜 어제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야권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에 이 국민의힘 후보와 야권 후보가 오차 범인의 접전이다라는 조사가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네. 다만 실제 투표에서는 부산 금정구가 보수 텃밭인 데다 보궐선거의 특징은 일반 총선과 다르게 정말 투표 동인이 강한 사람, 진성 지지층만 나오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국 선거로 가서 이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 선거로 흐르게 되면 지난 총선에서처럼 이제 부산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보선 선거 전에 뛰어들긴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또 선거를 조용히 치르고 싶어하는 내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 지도부 회의에서 좀 선거를 전국 선거가 아니고 지역 선거로 조용히 치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여당에 대한 부정 여론이 큰 상황에서 어차피 유리한 선거구에서 이걸 전국 선거로 키우게 되면 또다시 정권 심판, 여당 심판으로 흐르게 될 수가 있고요. 여야 후보의 1대1 대립구도만 이제 짜일 수 있어서 야당 후보를 띄워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전통 보수 텃밭인 부산과 인천의 경우에는 비교적 차분히 지역 선거로 치른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권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금정구청장 이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는데요. 단일화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오늘 오전에 이제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고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문제 때문이냐면 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빼느냐 이걸 두고 좀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기존 관례대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 우리 지지층으로만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제 역선택 방지를 하지 말고 일반 이제 여론조사처럼 돌리자. 라는 의견으로 이견이 갈렸습니다. 이 늘 후보 단일화에서 이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기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양당 모두 이 단일화에 대한 동의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7일 전까지도 단일화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은 당론 결정을 재보선 이후로 미뤘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미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주변 친 그 이계에서도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까지 공론화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미룰 필요가 없다고 본 것 같고요. 또 지금 그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여론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금투세를 11월 내지 12월에 연기 또는 폐지를 하게 되면 이 또한 자본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지는